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분당갑에서는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가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예상보다 큰 표차로 따돌리고 승리했고, 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맞붙어 고배를 경험한 배현진 후보도 승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힌 배현진 후보의 정치 입문은 쉽지 않았습니다. MBC 앵커 출신으로 대중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뛰어들었으나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최재성 기성 정치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눈물까지 흘렸던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당하는 등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재공천되어 결국 최재성을 상대로 승리한 점은 이제 각 정치에 입문한 새내기들에게는 무척 귀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거의 싹쓸이하듯 금배지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을 얻는 데 그쳐 참패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해서 계산하면 민주당과 시민당이 180석, 통합당과 한국당이 103석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전하리라 기대를 모았던 우파를 대표하는 네임드 정치인들이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종로에서 황교안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패했고, 광진을에선 오세훈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에게 패배했습니다. 또 판사 출신끼리 경합을 벌인 동작을에선 통합당 원내대표 출신 사선 중진인 나경원 후보가 이수진 후보에게 패했고, 통합당 원내대표인 오선 심재철 의원 역시 경기 안양동 하늘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에게 패배했습니다. 특히 우파 전사에 속하는 민강욱, 이현주, 전희경, 주광덕 의원도 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막바지까지 혼전을 벌이며 분투했으나 결국 낙선해 총선의 충격은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유승민 세보수단계에 속하는 이해훈, 오신환, 지상욱, 이준석 등 전부 다 낙선했고, 그나마 서울 송파구갑에 출마한 김웅전 부장검사와 부산 해운대구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만이 당선되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등 공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정치 중진들은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래통합당은 결과론적으로 세보수당과의 물리적 통합과 김형호, 김세연, 이성년이 주도한 공천은 완전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21대 총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진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다시 방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실감도 큽니다. 결국 돈뿌리는 복지 포퓰리즘에 노란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마하는 의도가 아주 고약한 후보에게도 표를 주는 대한민국의 유권자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싶기도 해서 도덕성이나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대한민국의 환멸감이 생깁니다. 구독자님들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착잡하실 겁니다. 과연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문제의식은 있는 걸까요? 왜 황교안은 김영호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공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줄 아주 좋은 취지의 국민배심원단을 만들어 놓고 황교안은 김형호의 거부로 왜 일순간 없던 일로 해버렸을까요? 과연 정치 초년생 황교안을 움직인 인물의 뒷배는 누구였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동안 나라의 TV는 문재인 정권을 극좌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거울 삼아 미래통합당도 표의 확장성만을 위해 당의 정체성을 흐려가면서까지 그저 물리적 통합에 매진하기보다 오히려 우파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중도층에게 좌파보다 다른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은 전략 부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좌클릭된 인물 영입만이 능사였을까요? 통합당의 공천위는 지역 기반이 탄탄한 현역 의원마저도 인물혁신 명분으로 지역구를 갈라치게 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전략 공천의 잔횡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의 결과치를 보면 지역 정사를 외면한 인물혁신은 그저 도박임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손이 자주 가는 반찬에 편식증 있는 대한민국 유권자들 수준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고 네임드가 딸리는 신인이
상대 후보 기성 정치인의 벽을 뛰어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야당은 도전자의 입장이라 정권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여당을 상대로 더욱 그렇습니다. 또 통합당은 위원 확장 좌클릭 행보를 하면서도 정작 왜 우파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만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부각시키는 노력에는 지리멸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합당 만성 고질병인 품격 타령질하다가 투쟁도 적당히 하면서 야당이면서도 야성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정권의 수많은 악재가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슈를 끈기 있게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무너진 우파 정당의 재건보다 오직 자신의 야망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통합당 의원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나눔을 곧잘 실천하는 좌파와 달리 우파는 지독한 탐욕 때문에 우파끼리도 대동단결이 안 된다는 걸 왜 자각하지를 못합니까? 각성하지 않으면 21대 총선 패배의 후유증이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새로운 선거제도의 본질이 무색해졌습니다. 전날인 15일 치러진 총선 결과 군소정당은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우파그룹에 속하는 기독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새벽당, 친박신당이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통합을 외면하다가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 단 한 석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 제3당인 민생당은 4.15 총선에서 당선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원내교섭단체 20석에서 졸지의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게 된 민생당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생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0석이라는 절망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기호 3번이지만 1, 2번이 없어 맨 윗자리 득수를 누렸지만 의석 확보 기준치인 3%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최대 수혜자가 되리라 예상됐던 정의당 의석수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당선된 심상정 대표와 비례대표 5석 등 모두 6석의 의석을 확보해 지난 20대 총선과 비슷한 결과로 현재 정의당 의석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25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선 오렌지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더욱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언행일치를 캐치프레이즈로 400km 국토종주까지 나섰지만 국민의당은 비례 2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야당이 야당 노릇을 하지 못하고 그저 민주당의 이중대 노릇이나 하던 군소정당의 몰락은 자승자박이 된 셈이죠.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